지금부터 사례 관련해서 한 20, 30분 정도 같이 한번 쉽게 경매됐던 것들 보면은 요즘 경매 시장의 화두가 소액 소형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경매 좀 하는 분들도 요즘은 이제 본인 스스로 자각하는 것 같더라고. 과거에는 아까 얘기했던 특수물건 같은 경우 이제 그런 물건들 낙찰받는 게 경매 시장의 하나의 트렌드였는데 지금 이제 특수물건 하시던 분들도 본인들도 하우스 투어가 돼버리니까 왜냐하면 그런 법정의 물건들 낙찰받고 대법원까지 한 2년 동안 소송해요. 이게요. 그분들이 또 이제 그건 되니까 소송에 이제는 소송에 이겨놓고 보니까 낙찰 당시보다 가격이 더 떨어져 버린 거야. 떨어진 건 좋은데 매매도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도 내가 지금 그렇게 한 물건에 몇 년씩 장기전을 때가 아니고 잡더라도 시장에서 바로 거래될 수 있는 물건들. 그래서 아마 이게가 또 너무 좀 일부 뭐 카페나 이런 데는 또 너무 막 이것도 뭐 부각시키고 하기도 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맹점이 뭐냐면 정말 소액은 맞는데 소액도 다 거래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치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물건만 보고 찍는 것 같아. 가격대만 보고 뭐 그러면 시장에도 다 되겠지. 뭐 시장에 되게 뭘 되게 찍어야지. 그잖아요. 좀 그러면서 멀리 가서 막 서울서 관리도 어려운데 뭐 워낙 여수까지 여수는 박람회로 가는 곳이지. 그잖아요. 그래서 뭐 서울 사람이 여수까지 아파트 낙찰받으러 다니나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닌데 열정이 제가 사실 월요일날 강릉 법원 경매를 해야 되냐면 3층에 있는 물건이 있어요. 이런 물건이. 근데 이번 주는 이번 달에 신거니까 패스하고 다음 달 입찰되면은 그때는 맞는 것 같은데 또 이번에도 어떤 성질급한 사람이 소액이니까 뭐 감정가가 4,500밖에 안 돼요. 뭐 그걸 낙찰받겠다고 그럴지도 모르는 조바심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실제 낙찰가는 뭐 9천만 원대 되지만 9천만 원이지만 실제 이제 운용 캐시플로우를 보면 내가 만약 이게 이제 9천만 원에 이렇게 낙찰된다라고 하면은 취득세 인하되기 전에 인하된 건 인하되기 전이죠. 인하되기 전이네요. 1% 아닌 거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투자금액 한 9,200. 이 중에 낙찰가의 70%를 대출 7,200을 대출받고. 그런데 여기가 전세로면 7천간이에요. 이 동네가. 근데 이걸 전세를 선호하지 않고 보증금 월세를 선호하잖아요. 월세를 놓으면 1,000에 45를 받을 수 있죠. 1,000에 45만 원을 받아요. 그러면 나는 대출 안고 그 다음에 월세 안으면 이게 8,200이잖아요. 그런데 총 투자 금액은 9,200이죠. 이게 내 실투자금은 1,000만 원. 1,000만 원이야. 그러면 이제 내가 매달 45만 원의 월세를 받는데 7,200에 대한 대출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원금 빼고 거치식으로. 그러면 매달 한 26만 원 되면 차액이 한 20만 원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1,000만 원 투자해도 이것만 보면 누가 경매하냐고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건 내 코스트지. 1,000만 원에 20이에요. 그럼 내가 1억짜리 가지고 이런 물건 10개 하면 그죠? 200만 원이잖아요. 그럼 우리 1억을 은행에 예치해서 200만 원 주는 금융기관은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죠. 그리고 또 이 부동산은 나중에 일단 2년을 세를 놓고 2년으로 돼서 만약 집값이 500만 원만 올라요. 그러면 나는 수익률은 얼마가 돼요? 1,000만 원 투자해도 500만 원 버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또 수익률가 달라지는 거죠. 이건 맞아요. 이 금액에 낙찰되는 건 돼요. 이 금액. 근데 실제 낙찰가격이 얼마나 되냐면 9,054만 원이 돼요. 그분이나 이건 제가 그린 거예요. 제가 입찰드리기 전에 저는 이렇게 하겠다는 거고 실제 낙찰자는 저는 그날 제가 학교 강의 때문에 못 갔어요. 근데 보니까 낙찰자가 요거에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들어가기 잘했거나 아니면 들어가면 제가 됐을 것 같아요. 저는 실제 제가 엑셀은 이렇게 작업하지만 저는 이렇게 쓴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제 강의 들은 분은 알겠지만 저는 무조건 10만 단위면 70을 쓰거든요. 70. 그러면 아마 9,070만 원 썼을 거예요, 제가. 그럼 이분은 이제 저를 원망하겠지. 저는 이렇게 안 써요. 이것은 제가 엑셀에서 수식 작업할 때 쓰는 표이고 실제 제가 들어가는 모든 물건은 저는 10만 단위를 그 칠이 저한테는 행운의 수라고 해서
다른 데는 대가 손 안 대도 10만 단위는 무조건 저는 7투자예요. 학교 수업 강의하면은 한 달 강의에 이제 50만 원, 60만 원 명예직인 그죠. 경매 한 번 하면 이게 훨씬 나은데 이 참 저도 딜레마예요. 저도 지금 이번 학기는 제가 학교로 3일 동안 강의를 하는데 이게 뭐 그 지식 기부라기 해서 이제 뭐 젊은 친구들한테 그런 이제 공유하고 이제 그런 게 제가 의미를 찾고 봉사한다고 하니까 경제적인 거 한다면은 학교 휴강하고 경매하러 그냥 그러면 선생의 자세는 아니지. 여하튼 소액은 이런 묘미가 있는 것 같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삼척시 정상동에 있는 임대아파트가 여기는 통으로 나왔지. 이게 물건수가 없나? 여기는 몇 건이라는 게 여기는 몇백 건이 나왔어요. 여기 있네. 478건. 그래가지고 서울 사람들이 한 사람당 2, 30개씩 낙찰 받더라고요. 그렇게 들어가 몇 개 건지라. 이제 아까 왜냐면 이 입찰 보증금이 3,500이잖아. 아니 3,500 입찰 보증금 얼마예요? 350만 원. 10건 해도 3,500. 20건 들어가도 7천만 원 가지고 가도 이제 이게 지방과 서울의 위력이잖아요. 그런데 이 물건도 아까 폼에서 비슷해요. 여기도 이렇게 하면은 실제 운용하고 나면은 여기는 이제 아까 그 화성보다 더 작은 사이즈니까 화성은 1,000만 원 있잖아. 여기는 500만 원에 16만 원. 그럼 수익률 얘가 더 좋네. 화성은 1,000만 원 투자해서 19만 원, 20만 원 있잖아. 근데 여기는 500만 원 투자해서 16만 원 나와. 물론 이제 집값 상승률이 여기가 화성만은 못하지. 산책이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이제 소액 투자자들이 서울에서 500만 원 가지고 경매할 수가 없잖아요. 할 수, 반지하면 이제 안 돼. 큰일 납니다. 지금 반지하들 전부 다 공실이죠. 왜 그러냐면 정부에서 7,500씩 전세 대출을 빌려줘요. 그 돈 가지고 반지하 들어가겠어? 소금돈인데 다 지수항공이야. 그래서 저는 지금 아직도 우리 경매계에서 반지하가 특수물건이라도 반지하가 낙찰받는 동료들이 있어요. 이분들 걱정돼요. 그걸 가지고 뭐려고 저는 거기에서 이제 뭐 박원순 시장한테 기부채나 보려고 하는지 나중에. 네.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저도 관심이 많은 물건, 상가가 대세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 물건도 이제 참 이게 우리 고정관념의 병폐이기도 해요. 이제 이 물건을 보면은 전부 다 경매 나온 게 아니라 지분이 나와요. 지분이 나오다 보니까 강동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번씩 떨어지냐면은 3번씩 떨어지고. 또 어떤 분이 낙찰을 받았는데 잘 받은 것 같은데 너무 비싸게 받았지. 보세요. 8,100만 원짜리를 얼마 줬어요? 혼자 들어가서 1억 2천원. 이제 이분은 지분인 걸 몰랐던 것 같아. 지분 아니면 잘 받았지. 2분의 1이면 이렇게 받으면 안 되는데 아마 이분은 이 식당에 2분의 1 나온 걸 아마 몰랐던 것 같아. 이 사람. 그래서 뒤늦게 나중에 낙찰받고 월세 받으러 갔더니 반절만 준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보증금 800만 원 날린다 이렇게 날려가지고 이제 다시 또 떨어진 거야. 다시 이렇게 서울에서 떨어지면 안 되는 물건이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고정관념이 뭐냐 2분의 1 때문에 안 오는 거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저는 잘 받은 것 같아요. 이분이 좀 아쉬움이 있다면 이분도 6,500인데 결국 혼자 들어갔거든. 그러면은 한 7,000대 쓰지 좀 1,000만 원 더 쓴 거는 사실 아파트에서 1,000만 원 더 쓰는 의미는 없어요. 크게. 근데 상가는 이게 수익률에 직결이잖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투자 금액이 분모가 되기 때문에 우리 수익률에서는 분모는 작은 게 미덕이잖아요. 그 수익률은 분자가 커야 돼요. 그죠? 그게 수익률이 높아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코스트가 높아지면 수익률이 몇 프로가 1% 이상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도 좋은 조건이 그냥 임대료가 이렇게 받으면 1,000에 70을 받거든요. 그러면은 잘 받은 거예요. 그죠?
우리가 8천만 원 투자해서 은행에서 실제 1,000만 원 빼면은, 보증금 빼면, 뭐 한 7천 얼마 되겠잖아. 7천만 원 투자했더니 70만 원 나와서, 그럼 10년. 그죠? 좋은 거잖아. 좋은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물건 안 했다고? 2분의 1이니까 안 했다고. 2분의 1도 2분의 1 나누기. 이건 임장한테 하자고. 무조건 2분의 1이니까 한 장을 안 가는 거지. 그 소리는 저한테 해당돼요. 그럼 너는 뭐 했나 할까요? 그죠? 이 사람이 경매할 때 너는 뭐 했니? 저는 이 사람의 선생님. 잘했어요, 우리 제자가. 근데 좀 1,000만 원만 더 썼으면 더 이뻐해 주려고 했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제가 직접 조력했던 건데, 이분도 아주 잘 받은 물건이에요. 사실 이분이 안 낸다면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게 조사를 하면 할수록 좋은 물건이에요. 그런 게 있죠. 처음에 갔는데 이 동네 도촌동이 아직 성남 신시간이잖아. 입주도 안 하고 상가도 공실이야. 이거 하면 안 되겠더라고. 처음 이미지. 그런데 우리는 상가 물건을 2번, 3번 계속 가잖아. 그러다 보니까는 처음에 갔을 때, 2번에 갔을 때 새로운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 물건은 이런 게 있어요. 이 건물 자체는 전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이 경매에 나온 호수는 제일 좋은 거다. 이런 게 있잖아. 그죠? 로얄 호수. 그게 틀려요. 또 이런 게 있어요. 조심해야 될 게, 건물은 로얄 존인데 경매에 나온 호수는 비로얄 호수야. 이런 건 조심해야 되죠.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그건 별로 뭘로 알아요? 한 임장으로 알잖아. 그런데 이건 그렇죠. 호수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일반인들의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래서 반토막 난 거야. 이 동네 갔더니 이렇게 막 공실이 타닥타닥 붙어있고, 뭐 건물 이거 사려면 아직 모르는 것 같고, 여기 이거 공실이 있는데 여기다가 언제 세박고 사겠냐. 하고 보니까 사람들이 의미하는 거에 안 들어가. 그래서 반토막 나요. 근데 실제 조사해봤더니 임대 줬더니 2천에 110을 받아. 2천에 11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시세는 거래되지 않아. 2억 4천은. 우리는 상가는 이거 실려면 안 돼. 큰일 나. 이거 보고 낙찰받고 사고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걸 보고 낙찰받고, 상가는 이걸 보고 계산하지, 이걸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상가는 시세에 쓰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어떻게 문제가 있지. 그래서 아파트에 쓰는 말이고. 상가는 이것만 써야 돼. 그러지. 시세 보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1년 전 얘기네. 1년 전 얘기네. 작년 12월 달입니다. 이렇게 이제 1억 3,600까지 떨어졌는데, 2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1억 5,470, 70이잖아요. 저는 무조건 제가 하는 건 70 써요. 1억 5,400. 아무튼 경매하다가 70 나오면 제가 샀다고 보세요. 물건 검색하다가, 저는. 근데 나중에 법정에는 저 보면 이제 저 이기는 방법 알잖아요. 무조건 10만 단위는 80쓰면 저는 이겨. 근데 이제 100만 단위는 몰라. 그죠? 근데 100만 단위는 저기, 나중에 10만 단위는 저는 여기 장난 안 쳐요. 제가 선생님들한테 70 준다고 10만 단위 80 쓰겠어요? 제가 나쁜 놈이지? 그러지 않아요. 제가 뭐 그렇게 해서 하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썼는데 정말 이날은 제가 기분이 좋았어요. 이게 사실 아무리 경매 10년 해도 10몇 년 해더라도 경쟁률 맞추고 낙찰가를 맞추는 거 힘들어요. 그죠? 어려워요. 왜냐면 매번 케이스 바이 케이스거든요. 왜냐면 아무리 내가 수천 사례를 가지고 케이스화 시키고 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렇게 반응을 안 하면 꽝이잖아. 그런데 이날은 제가 2개를 다 맞췄어요. 고객한테 이 물건은 2명 이상 안 들을 거라고. 실제 줄더라고요. 근데 낙찰가 보세요. 2등이 얼마 쌌냐면 저는 1억 5,470 썼는데 2등은 1억 5,333만 3천원. 정말 그 전에 제가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한 건으로 정말 인간이 간사하더라고요. 그 어제까지 안 좋은 일은 전혀 생각이 없어요. 이 하나 가지고 정말 우리 한국 사회는 살만나는 세상이다. 정말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다라는 게 제가 작년 연말에 정말 따뜻하게 6번으로. 근데 이분은 2등 하신 분은 정말 그거를 저를 원망했을지 몰라요. 저는 이분 뭐 남들 보면 1, 2등하고 무슨 뭐 친인척 관계 아니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전혀 저는 그분 뭐 어떻게 얼굴도 모르고 법정에서 처음 보는 분이고 저는 뭐 별로 관심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잘 받은 이것도 좋더라고, 이게. 1억 5천에 들어가서 2천 빼면 1억 3천 대. 1억 3천 투자도 월 110만 원 나와요. 그죠? 좋아요. 그리고 더더욱 더 좋은 건 이 호수가 좋다. 이 건물에서 다른 데는 공실해도 이 호수는 공실이 안 돼. 그런데 사람들이 누군가 상가 걸으면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우리가 집에서도 로얄등을 먼저 새가 나고 거래되듯이 그 호수라니까. 그런데 우리가 임장 갈 때 처음에는 호수 안 들어가고 밖에서만 주변부만 배려하잖아. 그러면 뭐 공시 붙어 있고 그런다니까. 아, 그러면 이거 아니라고. 아마 이분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정말 이분은 잘 받은 분이에요. 이분은 저도 이런 물건을 찾는데 못 만나고 정말 잘 받았는데 안양에 있는 상가 건물 경매 나왔는데 21억짜리가 한 번 떨어져서 17억이 됐어요. 이건 더 이상 안 떨어져, 이런 물건들은. 이건 두 번 더 안 떨어지고 서울이면 신권에도 될 수도 있지. 서울에 있었다면. 근데 안양에 있기 때문에 한 번 떨어졌어요. 그래서 4명이 들어와가지고 18억 한 5천대 되고 2등도 18억 1,200. 여기도 1등하면 어떻게 돼? 정말 18억대 이렇게 근접하면 정말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제 저기는 조건은 더더욱 좋지. 보시면 처음에 이제 입찰 드리기 브리핑을 이렇게 했어요. 이 물건의 현대 임대차로 브리핑을 했더니 1억 2천에 90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고객이 좋잖아요. 그래서 낙찰을 받고서는 이제 우리가 다시 해서, 왜냐면 이거 옛날 주인하고 거래 관계잖아요. 다음 새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1층 같은 경우, 여기서 그림에 보면 약국이 있잖아요. 여기는 약국이니까 이런 약국 같은 데는 보증금을 1,000에 130을 3,000에 150을 해서 이분이 재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맞췄더니 2억 3천에 1,150을 그러면은 18억에서 2억 빼면은 16억이죠. 코스트가. 16억에서 1,100만 원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거는 여기가 이 건물 자체 좋다 보니까 한 사람 위에는 모두 다 재계약을 원해서 일반인들이 이렇게 떨떠름한 명도가 전혀 없이 기존에 있는 분들하고 보증금 증액서, 그 다음 일부는 그대로 하는 선에서 재계약이 되버리고 오히려 아파트보다도 명도가 더 빨리 끝나고 이런 물건들은 다른 이제 또 고객들이 이런 거 있으면 나도 해달라고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네요. 근데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기다리다 지쳤을 때 나온다는 얘기죠. 손님들이 정말 애타게 기다릴 때는 안 나와. 그래서 내가 대한민국을 경매하니 할 게 없냐고 일반 매매로 전화하면 경매 나왔어요. 그죠? 그때 고객한테 전화하면 어떻게 돼요? 이미 계약을 하셨어요. 그러나 이미 마음이 이제 경매를 떠난 거예요.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상가는 최소 6개월, 1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미국 고객들 이걸 먼저 물어봐요.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언제까지나. 6개월 이상 안 기다린다고 저도 마음을 접어 미안하지. 어쨌든 내색 난지. 이분하고는 어렵다. 왜냐면 물건이 나와야 되는데 6개월 내에 그분이 원하는 물건이 나온다는 장담을 제가 못해요. 어제는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 국민은행 지점장이 경매 물건을 얼마나 가지고 있냐 나는 처음 뭔 소린가 했어요. 그 은행 지점장이 좋은 물건 얼마나 확보하고 있냐고 물어보더라고. 근데 경매계에서 이런 말 써요 안 써요? 경매 물건은 공유라고 하잖아요. 경매 물건 누가 가지고 있어? 법원이 가지고 있잖아. 내가 법원에 입하겠다가 필요할 때마다 내가 꺼내 쓰는 게 경매죠. 일반 매매는 일반 임대차는 그러지 않잖아. 자기 저게 리스트업을 고객대장 만들어야지만 경매는 아까 전국에 22만 건을 법원에 그 많은 물건은 내가 관리하기 어렵잖아. 그러니까 법원에다가 위탁을 하잖아 얘가.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내 조건에 맞는 고객을 하나씩 내가 꺼내서 사용하는 게 경매인데 난 처음에 그 지점장이 그렇게 물어봐가지고 저 사람 지금 뭔 소리 하는가. 숨막히면 내가 좋은 물건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대답을 빨았어. 근데 이게 지금 다른 게가 이게 보세요. 도로를 경매한 사례 하나 볼게요.
도로 경매하는데 화성시 우정읍에 이런 걸 경매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경매하면 돼, 안 돼요? 어? 이 아스팔트하고 옆에 땅, 이 지물이 도로야 또. 이제 옆에 답인데 뭘로 쓰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은 도로로 이게 기아자동차 사원 임대 아파트가 저 뒤에 있고 저 보이는 그 진입 목에 있는 길인데 이런 거죠. 여기하고 이렇게 돼 있는. 그래서 이제 이 노란색이 우리가 평가서의 노란색을 도로로 이해하잖아요. 도로로 표기할 때. 이런 거인데 이 물건이 이제 경매에 나와서 이 친구는 이런 것만 해요. 이런 물건. 도로, 남의 처마 밑에 도로 이런 거.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최초 감정가 3억 4천짜리가 얼마까지 떨어지냐면 5,700원 떨어져요. 16%까지 떨어져요. 그래도 남들은 임장활동 오면 다 그냥 가. 밥만 먹고. 밥이나 먹고 가자. 이건 할 수 없잖아요. 한국 저기 못해. 맞아요. 그냥 밥 먹고 가는 게 이것을 돈 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밥 먹고 가는데 이제 떨어질 만큼 떨어지니까 이제 저도 지금 시대가 변하면서 저도 요즘 구상을 몇 가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야흐로 우리 경매 시장에도 이제는 컨버전스 융합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걸 저도 장담해요. 이제는 있는 땅을 그대로 낙찰을 받아서는 어렵다는 거예요. 이걸 가공을 해요. 그 얘기 때문에 정강하게 이 얘기를 꺼내는데 이렇게 우리 경매 시장에도 IT와 그 다음에 전통적인 부동산 경매와 그 다음에 건축, 공학 이게가 컨버전스가 돼야 돼. 융합의 시대로 이제는 우리도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어요. 그건 아직도 저처럼 원시 농경 사회적인 그 간의 수공업적인 경매하는 사람들은 잘 걸리면 좋고 잘못 걸리면 이제 하우스포드고 그런 거. 근데 이거는 최저가가 5,700인데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이건 좀 고민을 해야 돼. 이 친구는 이제 일반 물건은 절대 안 해요. 이 사람은 이런 물건만 하면 돼요. 이 사람은 이렇게 전국에서 절반 이하로 떨어진 물건만 들어가요. 반토막 이하에 떨어진 물건만 하다가 임장활동 가서 어느 포인트는 그때 체가해요. 하는데 근데 이 사람은 낙찰값을 하나 방법이 있어. 여하튼 얼마까지 떨어지면 이를테면 보세요. 지난달이 7,100이고 이번이 5,700이잖아.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 가격이 얼마 썼냐면 6,700 얼마 써요. 7,100 선으로. 근데 이분은 그렇게 쓴 게 무조건 전 유찰가를 넘겨버려요. 어떤 물건이고 전국에 어떤 물건이 들어갔든 이 사람은 전 유찰가를 다 넘겨버려요. 얼마 썼냐면 8,032만, 30만, 8천만 원 썼어요. 2등은 얼마 썼어요? 이게 맞아요. 전 이건 안 봤는데 이게가 우리가 정상적인 합리적 기대가 돼요. 경매는 이렇게 써야 돼요, 원래. 왜 그러냐면, 지난달에 7,100만 원이 비싸서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이게 경매하는데, 이 사람이 무식한 놈 때문에 이 사람은 빚을 못 본 거예요. 왜? 우리 경매는 최고가 매수지이죠. 진짜 보수는 이게 보수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친구는 이 특징이 있어요. 물건은 특수한 물건만 오고, 그 다음에 가격은 3분의 1 토막에서 4분의 1 토막 남성만 들어가고, 그리고 낙찰가는 무조건 전유찰가 또는 전전유찰가를 합니다. 물건에 따라서는 전전유찰가를 합니다. 절대 전유찰가 미만에 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법정에 나타나면 남들이 이제 알아요. 왜냐면 이분의 인품이 전두환 대통령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분이 오면 조명을 꺼도 화내. 자가발전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는 법원에 오면은 그냥 특수한 물건만 하죠. 그 다음에 한번 각인되면 안 잊어버리고 얼굴이지. 그리고 낙찰가를 무식하게 써야 돼요. 처음엔 어떤 미친놈이 찾고 와서 하니까 이제 미친 사람이 아니라 경매 전문가잖아. 그래서 이 사람이 요즘은 자기가 요령을 해요. 가발을 써. 그래서 이제 머리만 보면 이분이 오신지 안 오신지 몰라. 이제 그래도 또 얼굴 아는 애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가 안 들어가고 대리인을 들어가거든. 그래서 이제 뭐 어려워. 저 사람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나중에 알아야 돼. 여하튼 이런 물건이 어떻게 이제 매직을 하는지 이렇게 변했어요. 그 땅이 이렇게
무지개로 집을 거기에다 7채를 쳐. 빨주노초, 화남 이렇게 이렇게 아까 우리가 봤던 그 길가죠. 이 길이 뭡니까 뭐 저기 콤바인 지나고 그걸 뭐라고 해요 선생님? 배고 남는 그 저기는 콤바인 배고 남는 이만큼씩 남는 뭐 좋아했어요. 네? 볏짚 땅에서 나오는 그런 자리잖아요. 이거 잔디 식재진 데가 요번에 그래서 이제 이 집을 보면 이것도 진화를 하더라고. 이제 이 친구도 처음에는 건축업자한테 휘둘렸어요. 이런 경매한 사람은 모르잖아 집을. 그러니까 이 업자한테 맡겼더니 업자들이 터무니없이 건축비를 불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했을 때 이 사람도 앞으로 남고 뒤로 별로 안 남아요. 원래대로 앞으로 엄청 남고 뒤로도 엄청 남아야 되는데 돈을 건축업자가 벌었어요. 그 사람의 농간. 그래서 다음에 이제 이 사람도 처음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제 전국에 이런 게 하는 모듈 집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전에는 다 이거 위탁을 했는데 자기가 직접 이분들을 이제 링크를 하고 이제 중간 마진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루트를 모르니까 업자가 뭐 청주 어디 이런 공장이 있다면 아 그래요 돈 얼마 드려요 평당 얼마씩 하니까 얼마 입금하세요 그러면 그 돈 줬다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중간 마진을 엄청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 이 사람이 다이렉트로 이렇게 하는데 안에도 잘 돼 있어요. 이런 경우는 거기 이제 공장 근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때문에 세탁기나 이런 것은 붙박이로 빌트인으로 그 다음에 조그만 층구를 높여서 다락방 방들을 해주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어떤 조건으로 내놨냐면 그게 여기 보면 이제 이 사람이 8천에 낙찰 받았죠. 그 다음에 7채 짓는 모듈 주택이 3억 5천 들어갔어. 5치에 35? 5천만 원인가? 7채는. 5치에 35. 네. 그랬더니 총 투자 금액은 4억 3천이에요. 근데 땅이 204평, 340평이 될 거예요. 돈까지. 그랬는데 이제 대지와림이 204평인데 7동을 주택을 쳐서 9평, 10평, 12평으로 사이즈를 다원화시켰더니 임대가 9평짜리는 45만원씩 월세, 빨세가 그때 3동이니까 135만원 10평짜리는 하나니까 50만원 나오고 12평 55만원짜리 3동이 160만원 투합 350만원이 나오고 350만원 이렇게 되고 집을 지어놓고 났더니 땅값이 이제 평당이 얼마가 돼? 150짜리거든요. 아까 그 별불리는 몇만원짜리 땅이 이렇게 돼서 이 사람이 이제 지금은 4억 3천 들여서 6억 3천에 내놨어요. 물론 이건 팔려야 되는 거지만. 근데 아까 이제 물론 국제에서 야 이거 8천에 받아가지고 그냥 1억에 내놓아서 2천만 원 버는 게 낫냐? 그냥 이렇게 가공해서 벌면 2억 버는 게 낫냐? 이게 이제 사람인데 이제 앞으로 가는 것은 그 물건을 그대로 팔면은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누가 지금 도로로 이용하는 걸 도쳐주겠어요. 그죠? 이제 이분이 이렇게 추가 투자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사업을 한 거예요, 이분은. 이제 이분이 전통 지역은 이제 경매만 낙찰받으면 시간 차이에서 차익을 얼마 얹어서 파는 거에서 이 사람이 이제 디벨롭의 길에 들어선 거잖아요. 그래서 대신 여기는 이제 분양이 안 되면 자기 돈도 손실이 생기고 바뀝니다. 그래서 위험이 그 되면은 차익은 커지지만.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제가 도로 물건인데 도로가 두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그분처럼 저렇게 요술을 또 부리지만 지금 우리 그 잘못 지금 이제 이게 우리 경매하는 사람들도 각성해야 되는데 무조건 도로 돈 된다고 큰일 나요. 지금 도로 안 되는 도로도 많아요. 근데 제가 그것은 사례 2개만 보여드릴게요. 앞에 2개는 돈이 되는 도로들. 여기도 당장은 돈은 안 돼. 근데 왜 그러냐면 공천동 낙성대에 있는데 주택가예요. 주택가 도로. 이 차가 있는 거. 그러면 내가 낙찰받아 이 차주한테 땅 사용료 받으면 되죠.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아요. 그래서 이제 이 물건은 장기전이에요. 장기전 누구한테? 이건 팁이 되더라고. 이분이 자기 이름으로 낙찰받으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 당대에는 절대 햇볕을 못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은 중학교 2학년 딸한테 받아요. 미리 사전 증여. 그리고 어떻게 돼요? 보세요. 저도 중학교 2학년 딸아이가 있는데 걔한테 제가 700만 원을 유산을, 아니 900만 원을 유산 아닌데 우리 딸아이가 저를 어떻게 볼까? 너는 900만 원 이거 평생 잘 먹고 잘 살라고 제가 재산을. 그러면 정말 우리 아빠 째째하다고 보고 제삿날 제사상과 잘 안 차려주고 추석날은 길 밝힌다고 성묘도 안 올 거야. 그죠? 그런데 내가 우리 딸아이한테 30년 후에 얘는 이걸 산지도 모르잖아. 그죠? 은행 금고에 넣어놓고 너 30년 후에 이 땅이 몇 평이야? 11점. 여기 또 이제 두 개가 있는 2천만 원이고 산 거니까. 그렇게 해서 얘가 이게 정상적인 감정가는 5,200짜리 700까지 18%까지. 그러면은 이 친구는 나중에 만약 이 땅값이 10배 또는 이제 도시계획에서 해제되면 그러면 뭐 여기 땅이 뭐 700만 원, 500, 1000만 원, 700만 원 났나? 그렇게 되면은 지금 내가 평당 사는 것은 뭐 몇만 원 안 되는 거죠. 그럼 엄청 많은데 이런 경우는 당대에는 절대 안 되는데 이렇게 미성년 자녀 이름으로 한다라면은 괜찮을 수도 있다. 왜? 사실 이런 돈 1000만 원은 있어도 그만 아니 물론 큰 돈이지. 있어도 뭐 없어도 그만 나쁜 사람이고 없으면 안 되지. 있어야 될 당연히 있어야 될 소중한 돈이지만 먼 미래를 보고 묻어둘 수 있는 정대 투자. 그런데 도루를 억 단위로만 안 줍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아무리 우리 딸아이가 30년 후에 호강하거나 하더라도 내가 도루로 1억 이상을 묶어두면 무모한 짓이죠. 왜? 그런 가지고 지금 내가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주변에 널려 있는데 모든 기회 비용을 포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경우는 권할 수 없고 도로 투자는 1억 이상 하면 안 되는 거지. 도로 투자는 이제 1억 이하로 하고 가능한 화대 이분처럼 하면 더 해피하다는 거죠. 그리고 내 이름으로 하면 안 되고 누구 이름으로? 그리고 이제 나중에 국감자리에 내 이름 나오고 딸한테 미성년 자녀들한테 재산 증여했다고 이제 국정감사장에 가서 증인으로 쓰고 그래야 되죠. 그만큼 땅이나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죠? 이제 여기는 잘못된 도로. 이분이 어제 이걸 그대로 경매 교육을 보강했어요. 아마 어제 우리 그 도로 강의를 들은 것 같은데 이분의 맹점은 그런 강의를 유료 강의를 듣지 않고 꼭 무료 강의 들으면 사고 나요. 여러분 무료 강의의 특징 아시죠? 핵심은 다음에 알려줄게요 하고 끝내잖아. 중요한 얘기를 앞에 막 돈 번 얘기만 하는 거예요. 도로. 그죠? 그러니까 나도 모방한 거예요. 전국에 도로 경로만 검색하면 많이 나와요. 그랬더니 정말 좋은 거예요. 영천시의 중앙로가 경매 나왔어. 가장 번화가. 야, 이거 내가 받아서 양쪽에 바리케이트 치면 어때요? 영천시는 아비기환이지. 그리고 영천시장은 돈을 싸질머지고 우리 집 올 거예요. 그죠? 왜 민원이 불때같이 내년 지방자치제 선거도 있는데 자기 시장 떨어지잖아. 민원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낙찰 받았어요. 그렇게 아무도 안 찾아요. 보세요. 13억짜리나 가는 땅이에요. 제가 돌은 없다니 하면 된다고 해서 안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13억짜리가 3억대까지 떨어져 있는 것을 4억에 받았어요. 4억. 이분은 1억도 아니고 4억씩입니다. 4억 주기에 받고 나서 그 순서 내려갔어요. 어디로 찾아가요? 영천 시장실을 찾아가. 뭐라고? 자, 이따 바리케이트 치는 게 좋아요? 아니면 당신 땅값 줄래요? 그러니까 영천 시장이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때는 이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와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저게 무슨 헛소리 한다. 뭔 소리 하냐 했더니 땅 사용료에 나는 아니 무슨 영천시 제일 번화가 땅이죠. 몇십 년 전부터 여기가 이렇게 번화가로 이게 당신이 무슨 보세요. 오거리 로타리 중에서 여기를 막으면 어떻게 될 거야? 전쟁 나는 거지. 이건 시가 전할 때 막는 거지. 내가 경매 낙찰 받아가지고 여기 빨간 데 막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건 공공주. 이건 우리 대법원의 확보예요. 뭐라고 확보하냐면 이미 이렇게 도로로 제공된 발시에 이 땅의 최초의 소유자 있잖아. 낙찰자 전에. 그 사람과 그 다음에 승계의 낙찰자. 뭐 어떻게 됐어요? 이 토지에 가서 독점적이고 배타적 사용 수익을 할 수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여기를 막을 수 있다 없다? 못 막는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건을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은 이미 매각물건 명세서에 이렇게 사람이 표기되어 있죠. 사진이. 그 다음에 도르라는 거 있었죠. 이런 사정을 이미 독점적 배타적 사용할 수 없다는 걸 알고 낙찰받았기 때문에 영천시에다가 땅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이거는
이 판결도 내용이 있어요. 그 보통 이자는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있어요. 이분은 그것도 못 받는다. 그것도 못 받아요. 이분은 그래서 아마 정부 뭐 요로에 탄원을 하는 것 같아요. 탄원서에 정현식 양식이 있잖아요.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고학을 통해서 가리봉동에서 막 그렇게 막 부셨다고 해가지고 막 어렵게 번 돈인데 잠깐 그 법원 사람들이 나쁜 놈들이어가지고 이런 거를 잘 보지 안 해가지고 피 같은 거 사겠으니까 4억 원을 돌려달라고.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안 돌려주죠. 근데 아까 그분하고 이분하고 다른 게 있어요. 이렇게 나중에 공중으로 이용되는 도로는 하면 안 돼요. 불특정 다수. 근데 이런 경우는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특정인만 이용하는 도로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그것은 지료로 인정돼요. 왜냐면 이제 우리는 비용 편익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가 이용해서 부동관리. 여기는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편익보다 그걸 막을 수 있을 때 이 비용이 사유적 비용이 훨씬 크잖아. 그때 이게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면 돼야 안 돼요? 그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경우 있잖아요. 다음에 천만 미터 도로 나와. 이건 해. 그 천만 미터 누구만 써? 이 처마주의만 쓰잖아. 그래서 이런 경우는 처마주를 상대로 우리가 흔들 수 있어요. 그리고 법원에서 인정을 해주죠. 이러면 안 된다. 보세요. 이런 땅을, 이 사유재산 인정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MPL 얘기 하나만 하고 끝났어요. 요즘 이제 MPL이, 저는 정말 MPL이 이런 물건은 아닌데, 왜 그런지 저는 모르겠어요. 갑자기 우리 경매시장이 작년, 재작년부터 갑자기 막 구세군이 나타나요. 그러지 않아요. MPL의 역사는 IMF 역사와 같이 해요. 그리고 옆면이, 지금 우리나라, 지금 제가 랭킹 2위로 지위가 전락됐지만, 원래 우리 MPL의, 국내 토종의 MPL 역사는 우리 FNI입니다. 2001년도에 설립됐어요. 2001년. 근데 유암프가 제자정리가 생기면서 이제 전체 우리나라 50%를 유암프가 차지하고, MPL 시장 30%를 우리 FNI가 이제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 유암프 등장 전에는 절대 강자가 우리 FNI였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미 2001년도부터 이런 일을 계속 해왔다니까. 그런데 갑자기 무슨 MPL이 어째 그래 생긴 것처럼, 저는 정말, 물론 제가 목적의식이 있는 분들이 한 거지만, 정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MPL의 역사를 얘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동달아 무슨 일이 있냐면, 지금 우리 금융지주가 매각이 되죠. 분할 매각. 그런데 우리 금융지주 13개 회사 중에서 우리 FNI는 사장단은 처발석에 앉아요. 그 지주회의에서 랭킹 9위야. 차 끝에 앉아요. 미안해. 선생님처럼. 옆에 못 앉아. 근데 지금 우리 FNI가 매각 시장에서는 제일 많이 29세도 사모펀드랑이 입질한다고 하잖아요. 우리 FNI가 연간 400억 순이익을 냅니다. 유암프가 한 1000억 정도. 그러다 보니까 땅 짓고 헤엄치기잖아요. 더군다나 우리 FNI 가지고 있는 부실채권 약 2조 3천억. 그걸 어떻게 운영에 따라서 수익이 나한테 주면 나는 1000단위로 불려주지. 나한테 맡기죠. 근데 나한테는 안 맡기죠. 지들이 어떻게 하다가 수익률 400밖에 못 만들어. 2조 가지고 400 내는 것은 문제 있잖아요. 나한테 가지고 몇천억 만들게요. 왜냐면 부동산을 모르는 사람들이, 금융전문가들이, 왜냐면 우리 FNI 이런 데는 우리은행 취직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고, 요즘은 이제 대학 부동산학과의 젊은 친구들이 많이 가서 일을 하고 있죠. 여하튼 이제 이렇게, 원래 MP는 참 좋아요. 이런 사례처럼. 수익률이, 양도세도 없이 10%로 그냥 가뿐히 올리고, 이렇게 좋은 제도인데, 우리 시장에서는 MPL이 이렇게 왜곡이 돼요. 그래서 왜곡 사례 첫 번째, 부산에서 있었던 건데, 이게 우리 FNI 물건이네. 우리 FNI의 자산관리 전문 회사가 우리 AMC예요. 14억, 15억짜리가 곤두박질 쳐요. 그래서 얼마까지?
3억 8천대까지. 보세요. 3억 8천짜리를 9억 5천에 낙찰받아요. 이건 100% NPL 거예요. 정상적이면 미친놈이에요. 그죠?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왜냐면 지난달 4억 7,400만 한 달 전이야. 9월 21일 날 4억 7,400도 비싸다 아무도 안 들어갔어. 그런데 10월 26일 날 9억 5천을 써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죠? 여기는 이 낙찰자는 부동산을 하는 사람이 낙찰받은 게 아니라 금융 브로커야 돼요. 저는 그렇게 단합니다. 이건 금융 브로커거든요. 왜? 이분 프로세스는 좋죠. 공이 김선단. 지돈 하나도 안 드리고 은행 대출 가지고 잔금 내요. 왜냐면 이 친구들이 우리 AMC에서 산 금액이 7억대나 얼마 됐을 거예요. 7억 이하. 그런데 이렇게 9억대를 쓰면 대출이 그 이상 나오지. 자기 돈 하나도 안 가지고 이 상가를 받아요. 은행 빚으로. 그리고 차익 보고 이래야 이제 날릴 거예요. 은행이 이제 안 내버려. 임대보증금은. 물론 저는 그러지 않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상당수 이분들이 그렇게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구도 방조를 해주냐면 AMC 회사가 이걸 방조를 해요. 그러면 이런 거래하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어떤 경우는 이렇게 2등을 그분들이 도와주기도 해요. 이건 얘들이 같이 들어오고. 왜 그러냐면 우리 은행에서는 보세요. 낙찰자는 9억 5천인데 2등은 얼마를 썼냐면 4억 5천을 썼어요. 그러면 이거 인정해야 안 해요? 안 해. 대출 못 나가요. 못 나가. 왜냐면 이건 허술한 걸 아무리 지방에 있는 말단에 있는 수협 직원도 알거든요. 이런 애들 있고 그런 애가 대출 받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2등이 나오면 걔들은 어떻게 돼요? 이 금액을 신고를 해야 한다니까. 아, 이것은 3등은 못 받으니까. 야, 3등은, 1, 2등이 이렇게 경합을 1,000만 원 차이잖아. 그러면 이거 정말 입을 거 좋을 거니까 이건 대출을 7억 해줘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근데 이분들은 우리 MC에 서운 금액이 여기 써있나 안 써있나요? 5억 5천에 나와. 그러면 지돈 하나도 안 주고 한 2억이 남죠. 이런 일을 하면 돼야 돼요. 그렇지? 이제 정말 이제 강의 끝나면 바로 전화할게요. 강의 중에서 강의 끝나고 전화할게요. 강의 끝내라고. 끝낼게요. 더해요. 전화 왔잖아. 요거 이제 우리 이제 부산 안 가봤으니까 우리 화주는 아니잖아. 네. 화주하는 것도 화주시, 화주 연풍, 화주 근처지. 121억짜리가 경매 나왔어. 몇 번 떨어져요? 나도 몰라. 떨어져서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20억까지 떨어졌어요. 121억짜리가 20억. 그런데 낙찰이 얼마 됐어? 149억. 이거 무슨 짓이에요? 아니 20억까지 지난달에 29억이에요. 여기 30%씩 더 갑니까? 지난달에 29억일 때도 아무도 안 들어갔는데 149억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2등은 112억 쓰고. 이건 100% NPL이잖아요. 이건 우리 안 가면 알잖아. 왜 이분들이 이렇게 터무니없이 써주려는 돼요? 이건 대출이 나와야 돼요. 얘 NPL 지대에 상승 얼마나 깎겠어요? 그죠? 이런 일을 하면 안 돼요. 석유 회사는 석유만 팔아야지. 그죠? 이게 우리 사회에서 NPA 잘못되고 있는 거죠. 정말 좀 안타까워. 정말 NPL 순수 투자자들까지 욕먹기. 정말 NPL 뜻있게 하는 사람들 다 빼잖아요. 누구만 배불러줘요? AMC 회사만 배불러주는 꼴이죠. 그리고 어설픈 애들이 가격만 끌어올려가지고. 제가 NPL 2001년 이게 왜 그냥 제가 그때 우리 AMC를 제안한 사람이 우리 때만. 그때 그럴 때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없어가지고 이 일 그 조사함을 하도급을 줘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회사 그 지금도 영품 빌딩에 있어요. 그 회사 처음부터 그 건물이에요. 거기에. 거기는 우리 FNI 사장은 우리은행 부행장이 낙하산. 우리은행 무조건 부행장이 낙하산으로 일반 직원은 최대 전무 이상 승진 못해요. 알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그 이하는 다 우리은행 낙하산으로 데려온 자회사 정확히 보면
자자회사지. 우리은행이 자회사는 우리 FNI고 우리 ANG는 우리 FNI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우리은행하고 직접 관계가 손자회사. 그때는 좋았어요. 그때는 NPL의 순수한 NPL은 이렇게 매입이 아니에요. NPL은 뭐예요? 배당차익이에요. 그죠? 저당권 사고 그냥 난 가만히 뒷짐지고 있어. 그러면 낙찰이 되죠. 그러면 앉은 자리에서 차익 보고 세금 안 내요. 이게 NPL이에요. 근데 지금 NPL 이게 돼야 안 돼요. 근데 뭐 NPL에서 배당 차익 봐요, 못 봐요.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걸 가거든요. 여기 한번 가공해서 은행의 대출을 장난치는 거예요. 이건 아니, 이게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은행 모르겠어요. 지금은 필요해서 알고 뭔가 말이죠. 근데 뭐 국정감사 좀만 되면 이게 이제 국회의원들까지 노출되고 오면 이제 이런 자료 다 내놓으라고 담당자들 줄일이 이제 분리 입고 갖고 심할서 써야 되고 그래야 될 텐데 왜 제살값만 하는지 좋은 일 할 일이 얼마든지 넘치는데 경매는 결론이 이거 얘기했어요. 뭐 물건 넘쳐나요.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경매가 이렇게 컨버전스 융합에 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경매는 입으로 하지 말고 몸으로 하라. 그리고 저의 마지막 철학은 저는 경매 개인적으로 한 사람의 부자를 위해 경매하지 않고 99사람이 잘 사는 사회를 건설하고 싶은 게 제 개인적 소망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